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리플 보유자분들, 지금 이번 주에 지속적인 XRP 하락이 나오면서 좀 이제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도 역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일선을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락의 흐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투자 시장의 심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고래들은 점점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현재 상황, 그리고 어느쯤에서 하락이 멈출 것이고, 그리고 왜 다시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시장은요, 여러분, 결국 하락 시세를 만들고 약세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잘 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장이 하락을 해도요, 변동성은 나오기 때문에 수익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투자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비트코인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왜 비트코인을 먼저 보냐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코인은 없어요.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 흐름이 긍정적이어야지만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먼저 시장 비트코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요, 금일 200일선 이탈을 했어요. 결국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약세 흐름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 흐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구간, 이 구간은 결국 앞전에 상승하기 전에 수렴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렴의 구간들이 현재 흐름과 유사하다면 다음 흐름은 다시 한번 이격을 벌리는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단기성 흐름이 여러분들의 심리를 그리고 멘탈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역사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수렴은 결국 다음 상승으로 이어진다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죠? 현재 시장은 다소 지지부진할지언정 앞으로 다가올 상승은 예견되어 있다. 그리고 거시적인 부분, 현 트럼프 정권으로 내다봤을 때 4년 동안 이 트럼프 정권이 이어져야 되고 친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일 건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시장의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멘탈 한번 꽉 잡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트럼프 일가가요, 도미나리 홀딩스의 블랙록 비트코인 ETF에 200만 달러 투자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 바로 에릭 트럼프하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도미나 홀딩스가 비트코인 ETF 자사 현금 일부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얘기는요, 도미나리 홀딩스의 트럼프 일가가 자문위원으로 있다는 거는 결국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이라는 부분 때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결국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딱 하나라고 보면 돼요. 앞으로 다가올 비트코인의 시세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현재 대통령 누굽니까? 트럼프잖아요. 이 트럼프의 가족들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도미나리 홀딩스는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한다. 근데 어떤 ETF? 블랙록이 만든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 비트코인은 블랙록이든 트럼프든 새로운 고래들이든 간에 결국 상승을 하기 위해서 현재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수렴 이후에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수렴 구간 이후 상승으로 이어진다. 결국 시장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SEC가요, 암호화폐 ETF 승인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의 ETF도 출시가 임박이 되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SEC 신임 의장인 폴 애킨스가 청문회에서 임명이 됐어요. 승인이 났고요. 그럼 이제 취임만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SEC 의장이 취임을 했을 시부터 제일 먼저 빠르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ETF에 대한 승인이라는 겁니다. 우린 거기에 XRP가
신청이 돼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XRP ETF에 대한 긍정적인 또 이슈가 또 하나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이겁니다. 블랙록이죠. 블랙록. ETF 스토어 CEO는요, 블랙록이 솔라나 XRP ETF를 모두 신청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ETF 스토어 최고 경영자가 굳이 이렇게 쓸데없이 공개적으로 블랙록이 솔라나와 XRP ETF를 승인을 할 것이다라는 걸 보도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발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충분히 예상이 나오고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블랙록,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고래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도미나리 홀딩스도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에 2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블랙록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대형 고래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운전을 하고 있는 건 블랙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블랙록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저는 예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면서 단 한 번도 블랙록이란 단어를 안 들어보시진 않았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SEC와 리플 소송이 이제 종결이 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좀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종결이 되었다는 선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은 종결이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다소 불확실성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XRP의 시세가 좀 꺾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러한 부분도 맞을 수 있고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오면서 좀 꺾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명확한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상승의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다소 조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가 5월 24일 날 100% 종결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리플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예요. 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종결이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알아보면은 소송은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 특히 리플이 조건부 항소 취하를 선택하면서 1억 2,500만 달러 대신에 5천만 달러 벌금을 납부하는 조정안의 핵심 사항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SEC는 또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 해제를 요청 중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플은 IPO와 ETF에 대한 제도권 진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앞전의 조건부 부분에서 SEC가 리플에게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던 바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에 대한 판매, 이 부분을 철회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ETF로 인한 자금 유입이 증가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승인도 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SEC한테 철회를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폴 애킨스는 이 부분을 수용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XRP 차트를 볼게요. 자, XRP 차트는 여전히 200일선 이탈을 하지 않고 있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을 잠깐 보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200일선은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약세 흐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마저 약세 흐름을 전환을 했지만 유독 XRP만큼은 여전히 200일선 위에서 메이저 코인으로서 단단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앞으로 200일선에 다가와도 이탈을 한다 해도 바로 회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XRP의 하락은 결국 눈에 말씀드리지만 그냥 200일선을 지지하는 박스권의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좋고, 또한 점차적으로 200일선 기준으로 이격이, 시세의 이격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XRP도 마찬가지예요. 수렴 후에 반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또 이격이 벌어지면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5만 가지 하락의 이유와 상승의 이유는 있을지언정 기술적인 흐름은요, 결국에는요, 수렴과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따른 방향성은 악재와 호재로 나눠진다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수렴 이후 호재가 반영이 되면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수렴 이후 악재가 반영이 되면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장은 조만간 다가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수렴을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분위기를 가져갈 거고,
그걸로 인해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상승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시장 전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XRP도 같이 동반 상승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XRP에 대한 호재들이 줄줄이 쏟아지면서 무조건 수렴 후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러한 조정장 그리고 수렴이 만들어지는 이런 변동성 뭐죠? 박스권 변동성 흐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진행하는 게 가장 알맞다. 또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는 바로 투자금 증액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XRP를 더 담고 싶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꼭 집중하고 들으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한다면 투자금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거. XRP가 상승 전에 투자금 확보를 하셔야지만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금도 증액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바로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유용한 매매 트레이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도 지지부진하고 방향성도 나오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인 매매에 대한 흥미를 많이 잃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급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무엇을 알려드리려고 하냐면은 단기 트레이딩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이건데요. 자,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보시죠. 바이, 셀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무슨 시그널이냐? 말 그대로 바이, 매수. 그죠? 셀, 매도.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냐? 자, 이거 일봉입니다. 일봉 기준으로 바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업비트에 가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냅두는 겁니다. 두다가 이렇게 셀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자, 이때 매수를 해서 이때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냐면은 33%라는 수익이 나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특별한 설명을 했나요? 안 했죠. 뭐라 했죠? 바이라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되고 계속 홀딩 하시다가 셀이라는 신호가 나올 때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보시면 좀 뭔가 다른 느낌이 있으실 텐데 자, 바이 이후부터 계속 녹색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셀부터 레드 컬러만 나와요. 그죠? 그리고 다시 바이가 만들어지면서 녹색 컬러만 나오죠. 이거는 지속적으로 홀딩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이를 했어요. 아, 언제 셀이 나올지 불안하잖아요. 근데 계속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불안할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러다가 빨간색 캔들이 나오면서 셀이 나왔어요. 매도해야겠죠? 매도했어요. 그죠? 수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수익 실현하고 나서 얘는 계속 빨간 거예요. 그죠? 빨간 캔들이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바이가 나와요. 녹색으로 바뀌면서 이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을 볼게요. 아까는 XRP였어요. 자, 비트코인 바이 나왔죠. 매수 냅둬요. 녹색으로 계속 가잖아요. 여기 바이. 그죠? 그리고 기준선 위에서 바이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죠. 그리고 셀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날 그냥 매도 과감하게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34% 수익 나와요. 너무 쉽죠? 이 바이라는 시그널이 나온 날부터 상승이 나온다고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기준선 위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면 수익이 크다. 그런데 이 기준선을 이탈하고 데드크로스가 나온 부분에서 바이셀이 나오면 수익이 작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뭐가 나왔어요? 바이 나왔잖아요. 그죠? 오늘 바이 나온 거예요. 매수하면 돼요. 그리고 냅두면 돼요. 그리고 셀이 나오기 전까지 그냥 냅두면 됩니다. 이렇게 쉽고 편하게 코인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거 그냥 100% 사실 그냥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거 제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잘 들으세요. 제가 뭐라 했어요? 시그널이 나오는 대로만 매수하면 되고 이렇게 차트도 설정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모든 방법 있죠. 무조건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나 막 드리냐? 아니요. 저를 신뢰하고 믿고 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만 드릴 거예요. 자, 신청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제 개인 번호 010-5890-6321 010-5890-632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냐? 바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 개인 번호 010-5890-6321로 문자로 숫자 3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관련된 거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 다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쉬운 매매가 있어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알려드릴까 말까 하다. 근데 요즘 재미도 없고 저도 요즘 지루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걸로 단기 수익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하시라고 공유 드리는 거니까 자, 바로 저한테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